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4. 이번 CES 또한 전세계 얼리 어답터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번 CES 2014는 포스트 스마트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CES 2014. 개막 전부터 다양하고 이색적인 관전 포인트로 화제가 됐는데요. 사물 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주요 기술로 꼽힙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건 단연 웨어러블 디바이스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ICT 업체들이 참가해 장을 열었던 CES 2014,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번 CES 2014에서는 어떤 혁신 제품들이 소개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4년 ICT 10대 주목 이슈에서 2014년은 웨어러블 컴퓨터 트렌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실험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4년이 구글 글래스, 갤럭시 기어 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태동기로 불렸다면 2014년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성장기로 불리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2013년 출시되어 세간의 환영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삼성 갤럭시 기어. 혁신성을 의심받고 디자인으로 무시받던 이 천덕꾸러기가 드디어 새로운 영역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삼성은 BMW와 공동 개발한 갤럭시 기어 전용 앱 아이리모트를 통해 갤럭시 기어로 BMW의 전기자동차 i3를 제어하는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다가올 미래 BMW i3의 소유주는 갤럭시 기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차의 상황을 점검하고 유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i3의 배터리 상황, 충전 시간, 운행 기록 등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차량 온도 조절과 내비게이션 제어 등 보다 스마트한 드라이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국내 업체 LG의 부스는 마치 피트니스 센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쉴 틈 없이 러닝을 하고 있는 시연자의 손목에는 LG가 처음으로 공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라이프 밴드 터치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라이프 밴드 터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통해 칼로리 소모량과 걸음수, 움직임 거리 등 신체 활동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 수신 전화 정보 확인, 음악 재생 등의 기본적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라이프 밴드 터치와 함께 이에 연동되는 심박동 이어폰을 선보였는데요. 이는 운동을 하며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착안, 이어폰으로 심박동을 잴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이번 CES에서 진가를 드러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다크호스, 바로 소니입니다. 소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태동기인 2013년 이전에 이미 두 번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워치 1, 2를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CES 2014에서 소니는 글래스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아이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구글 글래스와 달리 일반적인 안경과 같은 외관이 눈길을 끕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선수나 경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디스플레이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래스형뿐 아닙니다. 일찍이 주력해왔던 손목시계형이 아닌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코어를 선보였습니다. 코어는 사용자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해주는 스마트 밴드로 SNS 사용 같은 일상 활동들도 이와 함께 기록하고 이를 소니의 라이프 로그 앱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시해줍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며 많은 글로벌 ICT 업체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를 이끌어온 것은 핏빗, 페블 등과 같은 전통 있는 웨어러블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들 또한 CES 2014의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소개하였습니다. GPS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산업 제품을 만들던 갈맨, 이번 CES 2014에서 갈맨은 피트니스 밴드 비보핏을 소개했습니다. 비보핏은 그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전력 문제를 크게 개선한 제품입니다. 단 1회 충전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웨어러블을 실현시킨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통의 강호 페블은 스마트워치인 페블 스틸을 소개했습니다. 페블 스틸은 그 이름처럼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으며 기존 페블 모델보다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기존 제품과의 기능 차이는 많지 않지만 입을 수 있는 기계라는 디자인 본유의 철학이 높게 평가됩니다. 페블의 스마트워치가 디자인을 내세웠다면 넵튠의 파이는 성능을 내세웠습니다. 파이는 독립적인 스마트폰으로 기능하는 고성능 스마트워치입니다.
전화통화는 물론 게임과 인터넷 서핑, 음악 감상, 동영상 재생 등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동작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 눈에 띄는 혁신 기술의 부재라는 딜레마에 부딪혔던 ICT 시장.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듯합니다. CES 2014에 소개된 다양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초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CES 2014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대 ICT 기업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진출, 차별화가 부재한 채 멀어지는 과도한 경쟁, 스마트워치의 디자인 정체 현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대적 조류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흘러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의 도래는 곧 스마트폰보다 더 밀착된 형태의 스마트 라이프화를 의미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